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에 사는 60세 오수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망할 년, 진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곧이어 무언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희는 부엌 바닥에 쓰러진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철 냄새가 번졌습니다. 이런 날들이 35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희는 25살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진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처음 5달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면서 모든 게 무너졌고 진규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날이면 어김없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진규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던 것처럼 수희가 임신했을 때도 주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희는 4학년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싫어서 떠날 거야. 근데 너랑 홍규는 못 데리고 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진 엄마. 수희는 뱃속의 아이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처럼은 되지 말아야 해. 그렇게 아들 지훈을, 이듬해 딸 지영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도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훈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막으려다 함께 맞고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희는 아들의 멍든 얼굴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신이 맞은 것보다 아들이 맞은 게 더 우라가 치밀고 속이 상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 며칠을 떠돌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진규의 분노가 두려워 홍균애를 전전하며 아이들을 몰래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규는 수희에게 반성문과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독립하고 이제 진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60세가 된 지금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규의 목소리가 커지는 날엔 여전히 주먹이 따라왔고 수희는 여전히 멍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며칠 전 딸 지영이 음식을 해 싸들고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안아주려다 수희가 아이고 하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팔 좀 보여봐. 아니야, 괜찮아. 엄마. 수희가 어쩔 수 없이 소매를 걷자 파랗게 멍든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거 뭐야? 부엌에서 부딪혔어? 괜찮아. 엄마, 거짓말하지 마.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그날로 오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지금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 우리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두 남매는 엄마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영이 핸드폰으로 찍어둔 엄마 팔의 사진을 보여주자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길, 아직도 그러고 있었구나.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를 구해줘야지. 지훈은 한참을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걸 막으려다 자신도 함께 쓰러졌던 그날. 그때는 너무 어리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지영아, 엄마는 뭐라고 하셔? 계속 괜찮다고만 하셔. 우리 걱정할까봐. 우리가 이혼하라고 하면 안 하실 거야.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지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더 이상 어린애 아니잖아. 엄마 혼자 두지 말자. 우리가 법적으로 도울 수 있어.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내가 벌써 법률구조공단 알아봤어. 거기 가면 무료로 상담해준대. 그럼 일단 증거가 필요하겠네. 병원 기록이나. 그리고 엄마가 혹시 뭔가 기록해둔 게 있을지도 몰라.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어. 두 남매는 각자 역할을 나눴습니다. 지우는 법률 상담을 알아보고 지영은 엄마와 자주 만나며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 확실히 말해야 해. 엄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려야 해. 알았어. 근데 지영아. 응? 아빠가 알면 엄마한테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직접 신고할 거야. 오빠, 우리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말자. 그래. 이번엔 끝까지 간다. 일주일 후 지영은 엄마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행히 진규는 일을 나간 뒤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머, 지영아. 또 왔어? 바쁠 텐데.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수희는 딸을 위해 과일을 깎고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도 그래? 수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안 그래. 엄마 괜찮아. 엄마. 지영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오빠도 알아. 지영아.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이제 혼자 참지 마. 수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이런 짐을 지워서 엄마 잘못이 아니야. 지영이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희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누군가에게 기댄 채 우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 진정한 수희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표지가 색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지영아, 이거. 지영이 일기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날짜와 간단한 문장들. 1989년 5월 3일. 왼쪽 팔. 멍. 1993년 8월 17일. 갈비뼈. 금이 간 것 같음. 2001년 2월 9일. 얼굴. 병원 목감.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이렇게 맞다간 언제 죽을지 모르겠더라. 혹시 내가 죽으면 이게 증거가 될까 싶어서. 수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처음엔 분노로 썼어. 그 다음엔 기록으로 썼고, 나중엔 그냥 습관이 됐어. 맞은 날은 꼭 적었어. 언젠가 이게 필요할 날이 올 줄 알았나 봐. 지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거 오빠한테 보여줘도 돼? 수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겠지. 지영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꼭 도와줄게. 약속해. 지우는 동생에게 받은 일기장을 들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진아,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우는 35년간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았습니다. 이진아 변호사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력이 명확히 입증되네요. 정말요? 네. 다만 몇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서. 그게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병원을 잘 안 가세요. 멍이 들어도 그냥 참으시고. 그럼 이웃분들 중에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집 벽이 얇거든요. 소리가 다 들렸을 거예요. 이진아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고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훈이 법률구조공단을 나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훈이야. 변호사님 만나고 왔어. 그래.
엄마, 충분히 이길 수 있대. 근데 엄마가 직접 가서 상담하셔야 해. 전화기 너머로 수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엄마, 괜찮아. 우리가 같이 갈게. 아빠한테 들키면 이번엔 정말 죽을 때까지 때릴지도 몰라. 수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더 해야 하는 거잖아. 이제 그만 벗어나야지. 엄마,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근데 엄마, 우리가 있잖아. 엄마 혼자 아니야. 한참의 침묵 끝에 수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해볼게. 지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해내야 돼. 우리가 지켜줄게. 그날 저녁 수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지훈과 지영이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수희는 도마 위에 팔을 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시작되는 거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35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싸운다는 게 맞는 일일까? 진규도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그건 변명이 안 돼.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7시도 안 됐습니다. 진규가 이렇게 일찍 오는 날은 이것들이 어딜 감히.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입 닥쳐. 홍규가 그러던데. 너 나 고소할 거라며? 들켰다. 수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나를 고소해? 35년 먹여 살린 게 누군데? 진규가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왔습니다. 수희는 뒷걸음질 쳤지만 부엌벽에 막혔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인연이 감히 나를. 주먹이 올라왔습니다. 수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쾅!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지훈과 지영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이놈이. 진규가 아들을 밀쳤지만 이제 지훈은 예전의 중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뒤로 밀어내며 엄마를 막아섰습니다. 지영아, 신고해. 알았어. 지영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진규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진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송진규 씨, 폭행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진규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진규를 보며 수희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끝났다. 아니, 이제 끝난 걸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숨 쉴 수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혼자서 살 수 있을까? 지영이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희는 자녀들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속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책감, 불안,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수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가 해방감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며칠 후 진규의 동생 진환이 찾아왔습니다. 수희가 문을 열자 진환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좀 다퉜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형 인생 아주 망치려고요? 도련님, 형도 힘들었어요. 아버지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나도 힘들었어요. 수희가 처음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도 3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진아는 수희를 쳐다보다 더할 말이 없는 듯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진규의 가족들이 번갈아 전화를 해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좀 화를 냈다고 부부싸움에 칼 안 베이지 않냐, 그렇게까지 할 거냐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 부인이 남편 고소했대. 에이, 그래도 그렇지. 부부가 어떻게 나이 들어 혼자 살려고 그러나 봐. 수희는 마트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듯 쳐다봤습니다. 밤마다 수희는 뒤척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심하게 한 걸까?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지영이 이틀에 한 번씩 들러 엄마를 다독였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없어. 다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그래. 고마워. 하지만 지영이 돌아가고 나면 수희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이혼하자고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주먹이 날라왔을 거야. 근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재판 일주일 전 수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60세 여인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날 밤 수희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35년간의 수치스러운 기억을 꺼내 놓아야 합니다. 나 할 수 있을까? 재판 당일 수희는 지훈과 지영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진규와 마주쳤습니다. 진규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수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영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진아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35년간의 일기장, 병원 진료 기록, 이웃들의 목격 진술서. 법정에는 숨죽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증인 오수희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희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는 동안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진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언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까? 결혼하고 5달 후부터입니다. 35년간 지속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습니까? 수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어릴 적 저랑 동생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저는 엄마처럼 되기 싫었습니다. 이번엔 진규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인, 피고인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규를 바라봤습니다. 진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툼과 폭력은 다릅니다. 수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밥을 태웠다고, 말대꾸를 했다고,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냥 사과 한마디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인간적으로 대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당신은 수희가 진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사람 대하듯 대해준 적도 없었어요. 진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피고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 분노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아내를 때려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진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35년이나 늦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송진규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그리고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을 명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수인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지훈과 지영이 양옆에서 받쳐주었습니다. 엄마, 해냈어. 정말 잘하셨어. 수인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정의가 자신의 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남양 원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잠드는 것이 밤마다 현관문 소리에 놀라 깨곤 했습니다. 35년간 몸에 밴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좋아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밤에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지영은 일주일에 2~3번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 먹었어? 김치찌개. 너 먹을래? 당연하지. 모녀는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진규 눈치를 봐야 해서 마음 편히 수다를 떨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실컷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 엄마 이제 혼자서도 잘해. 응. 엄마 뭐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수인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규는 형을 마치고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만나주지 않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진규는 홀로 허름한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수희가 사는 동네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지영이 아빠가 엄마 근처에 오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초라하게 등을 구부린 채 골목을 헤매는 한 노인의 뒷모습. 그것이 진규의 현재였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 없이는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수인은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수인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깨끗한 노트가 있었습니다. 수인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60세 오수희의 새일기 첫 페이지. 그 아래에 오늘 날짜를 적고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맑음. 벚꽃이 예쁘다. 지영이가 저녁에 온다고 했다. 행복하다. 멍든 날짜와 상처 부위를 적던 그 일기장은 이제 없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행복했던 순간들을 적을 것입니다. 엄마. 멀리서 지영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 어머, 그걸 기억했어? 저번에 한번 맛있다고 지나가는 말로 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엄마도 내가 뭐 좋아하는지 다 알잖아. 수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영의 품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 참고 잘 살아냈구나. 60평생 처음으로 수희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웠고 이겨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였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희의 새로운 인생,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수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용기를 낸 수희 씨, 그리고 엄마를 지켜낸 지훈과 지영 남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수희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